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여러분, 10월 13일의 영상이 기억나시나요? 이때 비밀 코인으로 소개해드린 코인 두 개가 바로 코스모스와 칠리지였습니다. 영상이 나간 이후로 두 종목 모두 큰 펌핑이 나왔죠. 코스모스의 경우 10월 26일에 펌핑이 나와서 최대 36%까지 상승했고요. 칠리지의 경우는 이틀 전인 10월 30일부터 펌핑이 나와서 최대 112%까지 상승했습니다. 두 종목을 낮은 가격대에 미리 매수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0월 13일의 영상에서는 제가 비밀 코인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 자료가 기억나시나요? 이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명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노란색 세기 내부를 한동안 행보하게 되는 시나리오인데, 이 경우는 남아있는 상승장의 기간과 상승폭이 커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쐐기의 하단을 돌파하는 시나리오인데, 그렇게 되면 알트 불장이 임박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설명드렸죠. 이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당부드린 내용은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가 흘러가든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기만 한다면 긍정적인 것이니, 당장 내가 보유한 알트코인이 오르지 않는다고 걱정하기보다는 큰 안목으로 시장을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0월 13일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번에도 확산 세기형 패턴을 형성하고 있을 수 있다는 설명도 드렸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작년 말의 경우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확산 세기형 패턴을 하방으로 벗어나면서 알트 시즌을 향해 달려가게 되었죠. 그럼 이제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정확히 쐐기의 하단부에 닿아 있습니다. 이제 다시 두 가지 갈림길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방을 깨고 내려가는 경우죠.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거나 횡보하는 상태에서는 어떤 시나리오라도 긍정적입니다. 우려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시나리오는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빠지는 가운데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급등하는 경우지만, 아직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질 만한 데이터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올해 초부터의 차트를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도미넌스가 올랐던 두 번의 구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간은 5월 말부터 7월 말까지의 조정장이었고요. 두 번째 구간은 9월 초부터 9월 말까지의 조정장이었습니다. 10월부터의 비트코인 가격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함께 오르내렸고, 이것은 최근까지 시장을 이끄는 것이 비트코인임을 말해주는 데이터입니다. 지금의 갈림길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냐에 따라 시장의 성격이 달라질 텐데요. 도미넌스가 위로 올라간다면 비트코인이 좀 더 이 시장을 주도하게 될 테고요. 반대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방 최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알트코인 시즌이 앞당겨질 것입니다. 지난 13일의 영상에서 보여드린 다른 차트가 있었죠? 기억이 나시나요? 가물가물하시죠? 괜찮습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되죠. 테더 도미넌스의 일봉 차트입니다. 테더 도미넌스가 뭔지 모르는 신규 코린이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테더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구입할 때 현금 대용으로 사용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원화마켓을 통해 직접 코인을 구매하지만, 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먼저 구입 후에 구매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구입합니다. 여러 스테이블 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테더이고요. 그러니 테더는 쉽게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금으로 사용되는 테더가 줄어든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코인들을 많이 사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 이외 코인 시장에서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 신규로 테더를 구입하거나 코인 시장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테더를 처분하는 경우도 테더 도미넌스에 영향을 주게 되지만, 그 부분까지 생각하면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 일단 그런 요소는 배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더가 현금의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도미넌스가 뭔지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말씀드릴 때도 그게 무슨 말인가 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요. 기존의 돈패밀리 분들은 왜 뜬금없이 도미넌스를 설명하나 싶겠지만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미넌스는 특정 코인이 크립토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아진다는 것은 비트코인 시총이 크립토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크립토 버블 사이트를 보여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시총 1위부터 100위까지의 코인들이 보여지고요.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동그라미 크기가 커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코인들은 작아지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이 정도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테더의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테더는 현금으로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설명드렸었죠. 즉,
크립토 시장에서 테더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다른 코인들을 팔고 현금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강함을 의미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10월 13일에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보시길 바랍니다. 테더 도미넌스가 아래쪽 파란색 추세선을 향해 떨어지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시나요? 테더 도미넌스가 떨어진다는 것은 제가 방금 뭐라고 설명드렸죠? 가지고 있던 테더로 다른 코인을 사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말인즉 코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현재의 테더를 같이 살펴볼까요? 테더 도미넌스가 점점 더 파란색 추세선으로 다가가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저 추세선의 이름은 돈봉남의 테더 파티 타임 라인이고 우린 이걸 줄여서 돈테 파타 라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들, 테더 도미넌스가 돈테 파타 라인을 돌파하고 급락하기 시작하는 것은 불장의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의 긍정적인 긴장 상태가 느껴지시나요? 알트 시즌 인덱스의 현재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8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는 노란색 채널을 타고 상승하다가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는 비트코인이 상승을 주도하면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 인덱스는 상승 패턴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온 불장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돈패밀리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버텨오셨습니다. 하지만 상승장에 들어서더라도 그 길은 평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레버리지 청산 등의 이유로 시장의 변동성이 보이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셔서 최후의 승자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집중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최근 체인링크, 파일코인, 베이직 어텐션의 수량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특히 베이직 어텐션의 수량을 다량 확보했습니다. 보시면 그레이스케일이 베이직 어텐션을 매수한 시기는 지난 10월 27일부터 29일입니다. 베이직 어텐션 일봉 차트를 보시면 30일에 87%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보통 그레이스케일이 물량을 늘린다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펌핑이 일어나진 않기에 이번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그레이스케일이 왜 베이직 어텐션의 물량을 늘린 걸까요? 그레이스케일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는 기관이기에 당장 하루에 펌핑을 먹자고 물량을 추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베이직 어텐션의 향후의 변화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같은 이유에서 파일코인의 물량을 그레이스케일이 지역적으로 늘려가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디센트럴랜드 코인을 보셔서 아실 겁니다. 한 달이던 두 달이던 지루하게 끌고 가다가 결국 2, 3일 만에 500% 이상 급등을 해줍니다. 기다림은 지루할 수 있어도 결국 그것을 견딘 자만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는 게 정말 팍팍해졌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회사의 자금이 필요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분들, 신혼부부들 등 대출을 필요한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대출도 이제는 어려운 시대죠. 많은 분들이 대출의 벽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대출을 하려면 믿을 만한 큰 담보를 잡던가 소득이 커야 해주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제는 쉽지 않아졌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대출이라는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큰 부를 쌓을 수 있습니다. 대출로 부를 쌓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빌딩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빌딩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돈은 빌딩에 다 묶여 있는데요? 그러면 일단 은행에 가서 빌딩을 담보로 대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돈으로 사업을 확장시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예전만큼 대출의 문턱이 낮지 않습니다. 비싼 금리도 문제이긴 하죠.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 계속해서 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담보로 대출을 해준대요. 그것도 대출 시 이자가 없다는데요. 이 기사를 보시죠. 휴스턴 자동차 딜러들은 비트코인 지원 대출을 통해 고급 자동차 구매를 제공했다라는 기사입니다. 포스트오크 자동차와 암호화폐 관리 회사인 뉴욕 디지털 투자그룹은 최근 휴스턴 자동차 딜러가 비트코인 지원 대출을 통해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발표했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트코인을 판매하고 싶지 않은 고객은 비트코인을 담보로 사용하고 돈을 빌려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며 이 상품은 고객에게 대출 기간 동안 이자 지급을 요구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혹시 이 차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이 차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구매한 롤스로이스 고스트라고 합니다. 가격이 억소리 나는 자동차인데요. 테슬라는 비트코인 결제를 받았지만 앞으로 이런 대출 사업으로 인한 암호화폐 기능이 손뻗쳐 세계적으로 점차 금융시장권까지 노려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페이코인과 같은 여러 알트코인들도 이러한 플랫폼을 출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크립토 시장은 인터넷 초기 시장과 흡사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때 생겨난 인터넷 관련 기업들은 지금 어떻게 성장했나요? 지금 우리는 인생의 큰 기회 앞에 있습니다. 여기서 그 기회를 잡고 못 잡고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인생은 늘 어떤 선택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내 운명을 바꾸죠. 우리 돈패밀리 분들은 꼭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고요. 멤버십 가입 문의가 많은데요. 사랑의 등급 이하는 부담 없이 가입해도 좋겠지만 사랑의 등급 이상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최소 일주일 이상 구독했거나 영상 10개 정도는 보고 나랑 잘 맞는 유튜버다 생각하시면 그때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그냥 편히 영상만 시청하셔도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